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도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규 일반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각 구청의 일반 분양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간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일반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첫 번째,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서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일반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가를 낮추지 못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자괴감도 생기고, 특히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이 열악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또 전세가격도 보증금 올려달라 그러고 월세도 올려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반 분양가 상승을 막으면 무주택자들의 주거생활이 안정이 될까요? 자, 분양가 자율화 시대도 있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한다 그래가지고 또 정부에서 분양가 자율화 하다가 또 어느 시기에 가면 분양가를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다가, 정부가 뭐 엇박자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개념의 차이일 뿐이죠. 자, 일반 분양가 상승을 막으면 무주택자들의 주거생활이 안정이 될까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가 상승을 막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첫 번째,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이익 또는 재건축 재개발처럼 하려는 사람의 개발이익이 적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규 주택 건설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일반 분양가 규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을 늦춰요. 우린 안 하겠다. 뭐 후분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즉 신규 주택 건설이 감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규 주택 건설이 감소가 되면 공급 부족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급 부족이 생기면 조금 있다가 아니면 지금 심리적으로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세금도 인상되죠. 이까지만 봐도 일반 분양가 상승을 막아가지고 신규 주택 건설이 감소된다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책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저소득층, 무주택자한테 와가지고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도 당 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부메랑이 돼가지고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잘못돼가지고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서 제가 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해답은 무엇이냐? 그럼 김조영 변호사, 네가 단순히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측에서도 뭐 박사과정도 다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에게 지금보다 개발 이익이 더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안을 하기 전보다는 더 생기게 하고 대신 일반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면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개발 이익은 더 생기고 일반 분양가를 낮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여러분들 혼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뭐 헛박자를 뒤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개발 이익이 더 생기고 일반 분양가는 낮추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요? 용적률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호수를 짓게 하여 개발이익이 더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을 일부분을 일반 분양가 낮추도록 해가지고 용적률을 증가시키기 전보다 이익은 더 생기게 하고 일반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갖게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쪽에 좀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대신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00채를 일반 분양할 때 100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용적률을 더 주가지고 300채로 증가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면 3배인 300억 원이 생기는 게 아니고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토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올릴 거예요. 토지 가격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채로 증가해서 일반 분양하면 300보다 훨씬 더 생겨요. 3배 이상이. 그런데 이 증가된 금액을 전제로 해서 일반 분양가 니네들이 얘는 평당 서울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거보다 더 낮추라. 대신 용적률 더 주기 전보다 니한테 100억 원이 남는데 내가 150억이 남도록 해줄게. 150억이 남도록 해줄 테니까 대신 일반 분양가를 낮춰라. 그러면 그 개발 사업자나 재건축 조합원들은 할까요 말까요? 이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옛날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정비계획보다 더 용적률을 더 주고 대신 증가된 부분만큼 소형주택을 지어라. 소형주택을 짓는데 그 소형주택 중에 반 정도는 그냥 공사비만 가지고 기부천협에 가져가고 나머지 반은 네가 일반 분양에서 수익을 가져라. 이렇게 법이 바뀌니까 조합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증가된 용적률보다 더 짓고 소형주택을 짓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 군데에서 새롭게 사업계획을 바꿔가지고 실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용적률을 확 늘어주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이렇게 일반 분양가를 낮춘다는 전제하에서 니네가 하겠다면 용적률을 더 주겠다. 더 주겠다. 대신 이익도 지금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적률에 대한 이론입니다. 용적률을 기존에 10채 지을 것을 똑같은 땅 위에 20채를 짓는 게 아니고 50채를 짓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익을 더 주게 하고 더 많이 짓도록 하고 대신 일반 분양가를 니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추라. 그러면 낮춰집니다. 낮춰집니다. 자, 한번 같이 더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는 R119co.kr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강의가 많이 있는 밑에 부동산 정책 투자 정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연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